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그럴 경우 이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사를 받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수사를 받을 때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행동을 말하게 됩니다.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처벌을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잘 받을 경우에 오히려 내 혐의를 벗어나거나 다소 그 혐의를 줄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원님 재판처럼 내가 억울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을 꼭 수사기관에서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수사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거나 또는 제3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3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수사기관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주장했던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사를 받을 때는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에 대한 내용을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 고소, 고발장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글로 적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글로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한데, 뭔가 내용이 틀린데, 이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라고 연습해보는 과정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막힘없이 진술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사를 받을 때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답은 짧고 명료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나의 말에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떤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을 남긴다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피의자의 말이 모순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연 설명을 해서 말을 길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답은 짧고 명료하게 하고, 향후 왜 이런 말을 대답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서나 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으시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지를 주는데요. 수사를 받는 동안에 메모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이 향후 추가 조사가 있다거나 나중에 재판이 있을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내용에 따라서 수사의 대응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사에 관한 팁은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